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X5 45E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왜 지금 카타민을 들고 나왔냐?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카타민과 노보스 인더스트리가 공동 개발한 아주 품질이 좋은 엔진 오일이 지금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기다 보니까 생산 판매 일자가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쉽다, 빨리 오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아쉬움을 달래보자 저희가 안 하기로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의 요청 때문에 1+1을 지금 노보스몰에서 진행을 합니다. 카타민 효능 효과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겨울철 냉간 시동 하이브리드 차량 저점도 플라즈마 공법. 뭐냐? 카타민이 갖고 있는 성분은 오일을 플라즈마 공법으로 저점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마찰 저항 계수가 되게 낮죠. 그렇다고 해서 오일의 성능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마찰 저항 계수를 떨어뜨려주는 거기 때문에 겨울에 냉간 시동했을 때 엔진이 좀 거칠게 움직이는 거, 특히나 또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시동이 중간중간 꺼지기 때문에 엔진 오일 온도가 높지 않아서 다니다가 출력이 필요할 때 엔진이 개입했을 때 엔진에서 좀 거친 음이 나고 엔진에 무리가 갈까 걱정을 하잖아요. 카타민을 넣어서 엔진의 오일 점도를 부드럽게 했을 때, 마찰 저항 계수를 떨어뜨려줬을 때 특히나 저정도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니더라도 차를 자주 운행 안 하거나 아침에 시동 걸고 또는 너무 추운 날씨에 운행하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 바로 노보스몰에 가셔서 카타민 1+1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드립니다. 지금 노보스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본격적으로 X5 45E를 달리는데, 자, 출발을 하면 보이다시피 110마력이 넘는 모터가 충분히 차를 끌어주고요. 뭐 뒷차한테 눈치 보일 것 없이 그냥 편하게 밟아도 뒷차들을 내가 오히려 따돌리면서 쭉 앞으로 전개 힘으로만 갈 수 있죠. 전개 힘으로 지금 쭉쭉쭉 속도가 올라가고 있고, 다판 클러치, 처음에 플라이휠 쪽에 단판 클러치가 붙어서 엔진 동력을 연결을 하고요. 엔진 동력을 연결하기 전에는 모터의 안쪽에 있는 다판 클러치가, 모터가 돌기 시작하면 다판 클러치를 통해서 미션의 기어비를 통해서 출력을 내보내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 다판 클러치가 벤츠가 쓰는 MCT, 멀티 클러치 디스크 같은 그런 원리인데, 그냥 습식 DCT 미션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습식 DCT는 홀수 거, 짝수 거 따로따로 쓰는데 얘는 하나만 있는 거죠. MCT 미션처럼 하나의 다판 클러치가 전기 모터의 출력을 쭈르륵 부드럽게 연결을 해서 밀어준, 그러니까 토크 컨버터처럼 되게 부드러운 역할을 해요. 이렇게 지금 추월을 하려고 할 때도 엔진이 들어오지 않고 전기 모터로만 충분히 이렇게 다른 차들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뭐 완전히 뭐 힘이 넘치진 않는데 사실 2.5톤을 119마력으로 끌어봤자 얼마나 남겠습니까? 근데 기어비를 잘 활용을 해서 전기 모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일상에서 남들한테 민폐를 주지 않고 오히려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아주 빠르게는 안 돼요, 좀 더 빠르게 편하게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어제 박 팀장하고 하체우리기 할 때 얘기했듯이 X7하고 모든 게 같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하드웨어적으로 다르고, 특히나 댐퍼하고 에어매틱 스프링이나 댐퍼랑 같이 움직이는 궁합, 전체 크기 등을 봤을 때 X7하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저는 사실 X7이 롤스로이스 컬리넌하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공유한다라고 보는데 롤스로이스에서는 절대로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롤스로이스가 판매가 얼마나 된다고 그걸 새로 했을 리는 없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X7에서 충분히 가져왔을 것 같은데, 그 X7 되게 좋죠. 근데 얘는 약간 그 내연기관의 스포티함 플러스 풍부한 쇼바감이 제가 X5를 좀 약간 좋게 보는 부분인데, 얘는 스포티함도 사실 꽉 밟아갖고 E부스트가 걸렸을 때, 날아갈 때, 특히나 이렇게 해서 아예 RPM이 이렇게 해서 엔진 해서 이렇게 갈 때, 이럴 때는 뭐 스포티하게 볼 수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약간 중량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선 변경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싹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면 바닥에 깔려서 움직임의 거동은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더 좋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얘가 약간 딱딱하고, 그래서 이게 싹 이렇게 차선 변경을 들어가면 싹 잡으면
뒤뚱뒤뚱 하는 게 없어요. 2.5톤이 넘는데도 전혀 뒤뚱뒤뚱 안 하거든요. 이건 너무 좋은데, 여기에 이제 어떤 단점이 있냐면, 얘가 지금 2.5톤의 중량을 뒤뚱거리지 않고 싹 잡아주고, 밑으로 지금 눌러주는 아래쪽에 고중량들이 있어서, 오히려 내연기관의 X5보다 움직임은 더 약간 땅에 붙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어떤 단점이 오냐면, 이 에어매틱이 중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부드러운 승차감을 위해서는 에어매틱의 공기의 양을, 에어스프링의 공기의 양을 빵빵하게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뺐다가 조금이라도 스포티하게 하려고 할 때 다시 공기를 딱 밀어넣어서 스프링의 어떤 이 탄성 계수, 물론 에어매틱이니까 탄성 계수는 아니겠지만 스프링을 단단하게 하는데 뭔가 이렇게, 얘가 이제 에어매틱이 좀 똑똑하게 움직이려고 공기 압력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 이게 이제 부드럽게 가다가 과속 방지턱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급출발을 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공기의 압을 채우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챔버 탱크에 차 있는 압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얘가 조금 멍청하거나, 그래서 서스펜션이 약간 툴툴 덜덜 걸리는, 그러니까 제가 에어매틱을 100% 칭찬을 안 하는 이유가, 에어매틱은 가끔 털털거린다 그러잖아요. 내가 덜렁거린다고. 그게 이제 에어매틱 스프링 안에 공기가 차 있는 양이 내가 달리는 환경하고 안 맞을 때는 얘가 이제 스프링이 약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변 댐퍼도 스포티하게 움직일 때 가변 댐퍼를 조절하기 때문에 약간 툴툴거리는 게 있는데, 내연기관의 X5를 탈 때는 제가 그 30D, 40D나 40i를 탔을 때는 요 툴툴거림이 좀 적었어요. 그리고 X7은 거의 서스펜션 에어매틱에 툴툴거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에어매틱 세팅이 되게 잘 됐다라고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한 7, 8년 전, 10년 전 우리 한참 벤츠나 BM이 에어매틱 이 고중량에다 썼을 때 그 툴툴거림이 간헐적으로 일어납니다. 낮은 속도나 과속 방지턱 같은 데를 잘못 지날 때는 그냥 얘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때는 툴툴거림이 없는데, 갑자기 움직일 땐 그런 게 많고, 이런 도로를 갈 때도 어쩔 때는 굉장히, 지금 이거 자세 잡는 건 거의 대박인데, 어쩔 때는 에어매틱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잡고 가는데, 가끔은 쓸데없이 에어매틱이 승차감을 딱딱하게 잡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전반적인 그 데이터 값, 주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데이터 값이 모자란 건데, 누 사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누 사장님 X5 40i 했을 때 되게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X5에서 그렇게 발전됐는데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누 사장이 지적할 정도로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가능하지. 왜냐면 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중량이 많기 때문에 세팅 값을 얘는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무게가 X5 40i 내연기관이나 X7하고는 무게 배분 자체도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서스펜션의 움직임의 데이터 값을 좀 더 광범위하게, 또는 여기에 중량과 여기에 무게 배분에 맞게끔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차가 나온 지 많이 안 됐잖아요.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데이터 값이 부족할 수가 있죠. 축적된 데이터가. 자, 그리고 이제 앞쪽에 스틸 빈도가 좀 높잖아요. 박 팀장이랑 저랑 이제 얘기하면서 고중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데, 스틸 빈도가 많았을 때는 이제 고급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댐퍼라든가 댐퍼의 상단이라든가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데 알루미늄을 굉장히 잘 쓰고 굉장히 고급진 댐퍼를 넣어가지고 스틸에서 오는 어떤 그 약간 불쾌한 펄스, 잔진동을 쫙 걸러줘야 되는데, 얘는 내가 봤을 때 그게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X5, 그 다음에 다른 BMW들에 비해서 그것도 조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평탄한 도로를 쭉 달릴 때는 그게 잘 안 느껴지는데, 조금만 이렇게 안 좋은 도면을 다니면 스틸의 빈도가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것도 기존의 40i나 X7에서는 잘 안 느껴지는데 왜 느껴지느냐? 중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중량이 높으니까 얘가 댐퍼랑 에어매틱 세팅이 바뀐 것 같은데, 아니면 또 뭐 브레이크 쪽이라든가 뭔가 현가 질량에 관련된 것들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전기 모터를 통해서 가동될 때 굉장히 좋은 느낌, 부드러운 게 있는데, 하체를 통해서 노면이나 바퀴나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내연기관인 40i가 더 뛰어난 게 맞는 것 같고요.
노사님 너무 이게 단점을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 차는 근데 매력이 분명히 많단 말이에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차만을 타는 거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걱정하는 사람, 앞으로 뭐 혹시라도 규제가 생길까봐, 사실 규제가 생겨서 내연기관을 못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에서 충전이, 저도 아파트에 지하 2층 주차장에 충전 베이가 11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얘가 내연기관보다 만약에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을 안 하는데, 가격이 비싸지 않은 상황에서 충전을 매일 해서 전기로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뭐냐, 전기로만 달리다가 지금 이제 내연기관이 살아났는데, 얘가 정말 좋은 게 뭐냐, 엔진이 살아나서 엔진 플라이휠에 다판, 원판이 있어요. 다판. 클러치가 붙을 때, 아까 내가 세로모터가 이렇게 가동될 때, 이럴 때의 느낌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주행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는 아예 없어진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져요. 주행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엔진이 살아나면 똑같이 전기 모터가 돌아서 가운데 쪽에 있는, 민성호 이 사진 하나 보여주자, 시청자분들한테.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전기 모터를 돌고 가운데 있는 다판 클러치를 통해서 미션으로 출력이 나가는데, 엔진 출력도 마찬가지로 원판 클러치가 붙고 나서 이 다판을 통해서 나가요. 근데 얘에 들어간 이 직렬 6기통 엔진이 내가 부드럽기로, 이 모터가 도는 것처럼 이 크랭크 축의 뱅크각 자체가 V6랑 다르게 약간 오밀조밀하게 가운데로 뱅크각이 몰려있기 때문에 직렬 6기통은 모터가 도는 듯한 느낌이 난다라고 내가 예전에 뭐 6GT라든가 X5라든가 여러 차 중에서 BMW가 쓰는 직렬 6기통의 회전 질감이 다른 부분을 누누이 설명을 했잖아요. 뭐 노사장님 그거 자세히 보고 싶다, 민성아 영상 2개 링크 한번 줘볼까?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직렬 6기통의 회전 질감이 모터가 도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자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장점을 제가 부각을 시켰죠.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직렬 6기통인데, 얘는 340마력 40i처럼 터보 부스팅을 크게 쓰질 않아요. 터보 부스팅을 작게 쓰기 때문에 NA 엔진필에 훨씬 가깝게 돌기 때문에 엔진의 회전 질감이 더더욱 부드러워요. 그리고 전기 모터가 도는 것처럼 부드럽게 돈다고 했으니, 그리고 걔가 출력이 나왔을 때 다판 클러치를 통해서 미션을 통해 나가고, 모터가 돌아도 다판을 통해서 나가니까, 지금 내가 스포츠 모드를 놓고 엔진을 살려서 가든, 다시 하이브리드에 놓고, 지금도 이제 지금은 엔진이 살아서 가거든요. 엔진을 살아서, 지금 엔진이야. 엔진이 지금 이렇게 여기 찍히죠? 엔진이 살아서 이렇게 가든, 다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살아나서 모터가 지금 이렇게 파란색 들어와서 모터가 가든 회전 질감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엔진으로 가는지 모터로 가는지를 운전자는 계기판을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 차를 전에 4기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깠는데 이 차는 왜 칭찬을 하느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되게 똑똑해지고 배터리가 좋아서 충분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100% 활용해서 갈 수 있어요. 70km 정도를 갈 수 있다라는 건 서울 경기권에서 웬만한데 뭐 뱅뱅 도는 거 아닌 이상은 왕복을 웬만하면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엔진이 살아났을 때 엔진의 힘을 뺏어서 배터리를 충전하면 연료 소비율이 오히려 안 좋아지는데, 엔진의 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엔진이 지금 살아나서 가면서 가운데 있는 이 다판 클러치를 통해서 출력이 나가니까, 다판 클러치를 통해서 출력이 나갈 때 이렇게 가다가 악셀을 딱 놓잖아요. 그러면 부하가 걸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엔진 출력이나 8단 미션이 좋기 때문에 다니다가 악셀을 싹 놓으면은 부하가 걸리지 않고도 바깥에 있는 큰 모터를 회전해서 또 충전, 회생 제동으로 회수되는 전기 용량도 꽤 세요. 그래서 달리다가 이렇게 급가속을 하다가 악셀을 딱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충전이 되는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살짝만 거면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회생 제동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데, 내가 지금까지 탔던 차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회생 제동으로 전기를 회수를 해요. 그래서 다니다가 내연기관으로 엔진을 살려서 다니다가 브레이크를 살짝만 걸어주면 굉장히 강력하게 회생제동이 되는데, 이게 또 부하가 크게 걸리지도 않아요. 불편하지도 않으면서 회생제동이 되니까 배터리의 충전 용량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왜냐면 여기 이제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나오는데 회생제동을 몇 번만 때려도 이 거리가 늘어나요. 그럴 정도로 회생제동이 많이 되고 이 직렬 6기통 엔진의 부드러움과 모터의 부드러움이 운전자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끔 이 파워트레인의 세팅을 기가 막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생각보다 되게 똑똑해졌어요. 되게 똑똑하고 배터리의 열관리 시스템도 냉매를 활용해서 에어컨 냉매를 활용해서 뭐 이 다른 하이브리드처럼 뭐 공냉식 후황을 가지고 시키거나 아니면 냉각수를 가지고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의 열관리가 되게 좋아서 언제나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해요. 그리고 모터로 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크고 배터리의 용량도 크기 때문에 나는 이걸 지금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 변동이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40i랑 6기통 가솔린과 똑같은 가격의 차를 판매하니까 물론 옵션은 몇 개 많이 빠졌어요. 근데 나는 사실 40i를 안 타봐서 뭐 옵션이 뭐가 그렇게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옵션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근데 타기에는 꽤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을 나는 받아들이고 내가 찾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노사장님 그겁니다. 그럼 지금 삼천리 모터스 야노도 전화해서 좋은 조건의 차를 사면 되는 거죠. 어디서? 안양 지점에서. 근데 브레이크를 딱 때리면 NA 엔진들 그 40i나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좀 불안한 건 있습니다. 왜냐면 중량이 아무래도 많고 아무래도 이 투피스로 붙인 캘리퍼가 모노블럭의 캘리퍼보다는 제동 능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뒷바퀴의 캘리퍼도 같이 뭔가 세팅을 약하게 했을 수도 있고 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회생제동 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기 때문에 약간 이질감을 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건요, 얘가 이렇게 달리다가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싹 밟으면 회생제동이 걸릴 때 이때는 엄청 강하게 회생제동을 갖고 오는데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탈 때 회생제동으로 부하를 걸을 때랑 브레이크 캘리퍼가 패드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잡을 때랑 느낌이 다르다는 걸 웬만한 운전자들, 조금만 민감한 운전자들 다 알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 두 개의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구간이 있단 말이야. 교착 지점.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그게 이제 자주 반복되고 가면 내가 하이브리드 차량 잘못하면 병렬식 같은 거 잘못하면 금방 질린다고 하잖아요. 운전의 느낌이. 그게 뭐냐면 파워트레인의 분출에서도 단조로움 때문에 운전자가 이 시스템의 어떤 단조로움에 좀 질리는 것도 있는데 브레이킹 시스템에서도 운전자가 약간 현타가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이브리드로 회생제동을 갖고 올 때랑 원래 브레이크 하드웨어 시스템으로 브레이크를 걸 때랑 느낌이 달라요. 부하가 걸리는 느낌이. 근데 얘는 내가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회생제동을 거는 거야? 이게 지금 뭔가를 저기 그 캘리퍼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이 느낌의 교착 지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차는 왜 노사장이 민감한 똥꼬, 엄청난 똥꼬를 갖고 있는데 왜 노사장이 이 차는 그걸 못 느끼느냐? 너 혹시 너무 BMW에 관대한 거 아니냐? 아니죠. 왜냐면 얘는 회생 제동을 알터네이터에서 때리는 게 아니라 미션에 걸려있는 회전축 이 토크 컨버터에서 때리니까 더군다나 얘가 크기 때문에 강력하게 회전비를 낮게 잡아갖고 회전차를 발생시켜서 부하를 걸는 게 아니라 큰 모터의 브러쉬라고 해야 되나 뭐 철심이라고 그 회전 철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모터의 회전자라고 할게요. 모터의 회전자가 굉장히 큰 게 링에서 돌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달리다가 악셀을 놨을 때 회생제동 지금 걸리고 브레이크를 살짝 걸 때도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는데 이 부하의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엔진 쪽에서 크랭크 축이나 피스톤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니고 미션에서 이거를 하고 다판 클러치가 떨어지면 되니까 엔진의 회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다가 커다란 모터의 그 모터의 브러쉬가 도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생제동에 대한 부하를 운전자가 못 느껴요.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장점이에요. 전기 모터로 가는데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뭔가 멀미를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거를 운전자가 아예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게 모터의 브러쉬의 안쪽에 다판 클러치가 있기 때문에 걔가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거고, 이 세팅은 누가 잘한 거냐? ZF가 이 미션을 만들면서 이 모터를 집어넣는데 얘네가 이걸 잘한 거죠. BMW는 사실 ZF의 기술을 많이 이 어시스트를 받는 게 있죠. 그래서 BMW의 주행 느낌도 되게 좋은 거고요. 자, 그럼 노사장 리뷰의 하이라이트. X5e 2.5톤이 넘는데 과연 이 차도 BMW가 만들었으니까 와인딩을 잘 탈 것이냐, 스포츠성이 있느냐. 일단은 그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브레이크를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브레이크는 좀 달리다가 잡으면 얘가 ABS가 좀 빨리 들어와요. 그리고 앞바퀴가 다른 BMW에 비해서 약간 좀 미끄러워요. 중량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제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다른 차들보다는 좀 부족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스포츠성 들어가 보는데, 390마력, 엔진 마력은 280 몇 마력인데 전기 모터와 함께 밟으면 언덕에서도 뭐 치고 나가는 건 그냥 뭐 짤없죠. 브레이크 살짝 밟아서 타이어 살짝 데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너 들어갈 때도 속도가 높은데 냅다 마이크가 막 날아가 버리네. 냅다 잡아 돌리는데 얘가 엄청난 평평비, 그 다음에 광폭, 그리고 사륜 시스템에 언더로 밀리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중량을 이 타이어에다가 이 고성능 또 이 스포츠성 타이어를 넣기 때문에 장난 아닌데요. 보통 이 정도 중량이면 밀려야 되는데 다른 때 내가 BMW를 탔던 것처럼 날카롭진 않아요. 확실히 중량 때문에 약간은 좀 밀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좀 말리는데, 근데 이게 끼뚱끼뚱 안 하니까 쫙 밀리는데도 지가 딱 잡고 가려고 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원래대로였으면 이런 데서 이제 이 등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몰아버리게 되면 사실 위험해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얘는 좀 밀리는데, 그때 내가 X3에서는 승차감과 타협을 하면서 뒷바퀴 서스펜션의 캐퍼시티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얘는 그렇진 않아요. 얘는 캐퍼시티는 다 그대로 있고 단지 중량 때문에 조금 더 언더가 더 있다, 뭔가 좀 약간 부담스러움이 있다라는 건데, 근데 운전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이 무게중심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그러니까 내연기관하고는 움직임이 다른데 40i가 훨씬 더 좋긴 좋죠. 지금도 보면. 근데 이 정도 중량의 큰 배터리가 지금 저기 있고 연료 탱크가 트렁크 쪽 바닥으로 가서 분명히 불리할 텐데도 억제를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뭐 좀 밀리고 ABS가 다른 BMW들에 비해서 조금 빨리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충분하고, 이 정도면 오히려 X3,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거 신형 X3보다 얘가 훨씬 무거운데 500kg 이상 더 무거운데도 얘가 훨씬 잘 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BMW는 스포츠성에 있어서만큼은 얄짤없는 놈들이다. 요거는 또 마음에 드네. 이게 자, 지금까지 노사장이 BMW X5 45e 리뷰를 했고요. 굉장히 뭔가 좀 실질적이고 주행 환경에 굉장히 밀착한 리뷰 아닙니까? 실제 오너가 알아야 되는 밀착형 리뷰라고 여러분들이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차가 지금 사고 싶다, 노사장과 파트너십이 돈독하게 체결되어 있는 BMW 삼천리 모터스 안양 지점으로 지금 전화를 주시면 노사장의 이름만 대면 친절한 서비스 플러스 평생 엔진오일 무료 교환권까지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노사장이 금전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공정하게 할 것이고,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불편함이나 불친절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사정없이 써붙일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후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 스탠스는 후원을 근데 못 받을 확률도 높죠. 원래 이런 걸로 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늘 공정하고
투명하게 리뷰를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제 리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여러 리뷰와 함께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차량을 구매할 때도 노 사장한테 좋은 정보를 많이 받아서 노 사장은 뭐 그런 데 개입하고 뭐 이권을 제가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비싼 차를 살 때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는 노 사장의 의지를 인정해 주시고, 다음 차 리뷰를 하기 위해서 프락셀렉트인데 노보스몰 요새 많은 제품 올라온 거 아시죠? 노보스몰 이용 부탁드리면서 노 사장은 프락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